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귀금속 가공 기능사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분께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유명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귀금속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귀금속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지 스튜디오가 상당히 좀 블링블링합니다. 우리 네.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귀금속을 하고 나오셨어요. 네네. 제 손이 좀 초라해지는데. 아유. 자, 말 그대로 귀금속 가공사, 귀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군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귀금속 가공이라고 한 일단 귀금속이라는 그 재료 자체가 네. 재산적인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직종이나 직군에 비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귀금속 가공이라는 것은 그 금속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그 가공 기법을 사용해서 장신구를 제작을 하고 또 그 제작된 장신구를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은 뭐 공예라든가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굉장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그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유망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여유가 느껴져요. 저도 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니까 이 보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생기시죠? 아무래도 여자들이면 네, 그럼요. 더더욱 생기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자, 그 아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 이런 예.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응시 네.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귀금속 가공 기능사 시험을 보시기 위한 응시 자격이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기 시험을 보시기 위한 그 이론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또 실기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다양한 그 공예 도구라든가 아니면 세공 공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본적인 능력만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좀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네네. 좀 숙련이 되셔야 이제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예, 귀금속 가공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직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백금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 도면이나 또는 고객이죠. 소비자가 의뢰하는 디자인 요구대로 장신구를 제작하고 이제 수리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주로 일을 하시는 영역은 보석 가공업체, 귀금속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핸드메이드 개인 공방에 취업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경력이 쌓이시는 경우 같으면은 주얼리샵을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방을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고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신 교수님처럼 또 네.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럼요. 자격증이 있다면 보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까 해외 진출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요? 맞나요? 예,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에 관련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세계 대회 기능 올림픽 대회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수상 실적이 좋습니다. 손재주들이 좋으시잖아요, 한국 예, 사람들이. 맞아요. 예, 네.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런지 이 손으로 하는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공예사적 부분에서 네. 좀 탁월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도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죠. 백물이 불여일견입니다. 과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저희가 직접 현장 모습 담아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금속 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종로에 위치한 귀금속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귀금속 가공은 금, 은, 동, 주석 등 금속과 원석을 가공해 다양한 장신구 및 조형물을 만드는데요.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장신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RP 장비를 이용하여 3D 프린트물이 나오면은 그 주물을 가지고선 이것을 이제 대량화할 수 있게끔 고무 몰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근 장신구뿐 아니라 귀금속을 이용한 각종 공예품의 활용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한 가공 능력, 미적 감각 등 귀금속 가공에 대한 전문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궁금한데요. 일단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여기 학교에서 배운 거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배워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났고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 수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따른 보람과 창업을 통한 높은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자기 개발이 중요한 직군입니다. 일단 체인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체인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골이랑 이제 레이저댐이 특히 제일 힘들었어요. 귀금속 가공 기능사의 경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귀금속에 관심이 많거나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섬세한 가공 작업을 해야 하고 숙련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우선적으로 좀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는 거. 아무리 제가 기능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자격증 있는 언니들도 많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제가 있다는 게 그냥 그게 너무 뿌듯하고 잘 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인정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가 궁금해요. 1년에 몇 번 정도 치러지나요? 네, 귀금속 가공 기능사 시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1년에 2번 시행이 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면제자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시험 일정이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응시자 같은 경우엔 전년도 그런 시험을 좀 기준으로 난이도를 삼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귀금속 가공 기능사의 경우에는 매년 난이도의 변화가 어떤 편인가요? 2016년 그 합격률 현황 같은 경우는 집계가 다 안 된 상황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 이전 상황 한 2005년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의 그 추이를 쫙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최종 합격률이 80에서 90% 정도에 육박하는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고자 해서 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난이도 변화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필기와 실기 시험 과목별로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예 디자인이라는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네. 귀금속 가공 기능사 필기 시험에는 일단 3과목을 치르셔야 되는데요. 공예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 재료, 귀금속 가공 이렇게 3과목인데 이 공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일반과 제도, 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또 장신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또 이제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실기시험 내용이다 보니까 네.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예사라는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예사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또 색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색채학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또 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제가 좀 가끔 이제 서점에 가면은 예. 저는 이제 관련 이쪽 그 전문이기 때문에 네. 공예 관련된 책이나 색채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사서 보는 편인데요. 출간되어 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양하게 책을 좀 보시는 것이 일단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수험서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공예와 관련된 색채와 관련된 좀 서적들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여기저기 두루두루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은요. 귀금속 재료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네, 귀금속 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 귀금속 가공을 하시려면 어떤 주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귀금속 가공에서 사용하는 주 재료는 귀금속입니다. 귀금속, 우리가 보통 귀금속이다라고 한다면 뭐 금이나 예. 은이나 백금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은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아. 귀금속 재료 과목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네. 금속 재료가 있고요. 비철 금속 재료가 있고 또 주인공인 귀금속 재료가 있고요. 그 외에도 순금이라든지 네. 순은을 가지고는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색상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요. 순금이나 순은 같은 경우는 경도가 좀 많이 낮아서 그 자체로 가공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금속하고 합금을 하게 되는데 이 합금에 대한 문제도 항상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예. 금속 재료도 전문적인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온도라든가 이런 걸 좀 외우셔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비전공이신 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고 네. 딱딱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르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지만 내가 특정한 과목에 좀 몰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아무래도 주인공인 귀금속 재료의 내용, 뭐 금이나 은이나 백금을 주제로 한 문제들을 기출문제 푸실 때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또 전문 서적을 많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귀금속 재료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또 귀금속 가공이라는 책자도 역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런 서적들을 네. 토대로 공부를 하면 시험에 정말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문제 출제가 공단에서 네. 출간된 책자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를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공단에서 관련된 과목의 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그 서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귀금속 재료라는 과목은 귀금속의 재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준비하시고요. 특히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합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귀금속 가공인데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2차 실기시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귀금속 재료를 가지고 네.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떤 가공 방법으로
실제 실기 시험에서 요구하는 제작 도면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가공법부터 장신구 가공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팁을 드리자면 이 과목은 필기 시험용만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네.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그 도구나 공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그것들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책으로 이런 내용을 읽으셨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귀금속 가공 이론 과목을 공부를 할 때는 실기 작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어떠한 과정, 어떠한 특정한 공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실제 내가 실기 작업을 연습을 할 때 실제 바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각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순서나 방법대로 그 공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암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네. 그래서 가장 경험상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또 1차 필기 시험을 보는 이유가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귀금속 가공 과목은 이론 공부를 하실 때 네. 실기 작업을 그 이론에 해당하는 작업 같이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금속 가공은요, 글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네요. 실기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과목입니다. 공예 디자인, 귀금속 재료, 그리고 귀금속 가공. 이렇게 필기시험 3가지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귀금속 가공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귀금속 가공 작업으로 작업형 총 6시간 정도 치러진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시험장에서 6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는 네.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뭐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휴식 시간은 있지만 네. 어쨌든 시험장에서 많은 인내와 집중력을 좀 요하는 작업이 바로 실기 시험입니다. 네. 일단 시험장에 가시면 크게 2가지를 수험생들은 배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기 재료인 은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순은은 아니고요. 92.5%의 은이 함유된 네. 스탈링 실버라고 하는 정은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얇은 선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날 제작해야 할 도면에 따라서 다양한 그 은 재료를 지급을 받으시고요. 재료만 받으셔서는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날 만드셔서 제출하셔야 할 실기 제작 도면이 들어있는 시험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잘 받으셨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 받으신 재료를 가지고 그날 이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세요라고 배부를 받으신 시험지에 나와 있는 제작 도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끔 이 제작 도면이라는 거는 3차원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평면으로 된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는 네. 이 도면 분석을 잘못하시게 되면 심사위원이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아예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 실격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작이라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도면을 아예 잘못 본 거죠, 수험생이. 어. 그러면 잘못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오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도면 분석을 제대로 잘 하셔야 원하는 도면에서 원하는 작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내실 수가 있는 네. 건데요. 네. 도면은 1:1 스케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별 그 치수, 사이즈대로 그대로 정밀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도면에 나와 있는 모양과 형태대로 지급받으신 은 재료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만드셔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단 실기시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를 잘 맞추셔서 정밀하게 제작해서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 100점 만점에서 이제 60점이 넘으셔야 실기시험도 합격을 하시는데 네. 100점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정밀도 채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에서 요구하는 사이즈, 전체 높이라든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부분별 난집에 대한 각각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른데 그 내용이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와 도면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면 점수를 많이 못 받으시게 되겠죠. 네. 정밀도 부분이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실기 작업 연습을 하실 때부터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제작을 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이제 아무 모형이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모형들을 아마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을 보시는 방법부터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도면 말씀드린 대로 도면 분석에 대한 도면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도 역시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실제 지금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네. 이거 뭔가요? 네, 이렇게 이게 전체의 모습은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제작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제가 샘플로 좀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 이게 모습은 실제로는 네네 다 보여드릴 예. 수는 없어서요. 이게 원래는 은인 거죠. 예, 네. 지금 이게 시험장에서 배부 받으시는 재료로 그대로 만든 모습이고요. 다양하게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운데 있는 모양 또는 요 끝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의 모양으로 도면이 나오는데 예. 이 시험마다 이제 도면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도면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은을 금속인데 동그랗게 말아놓은 형태도 있고요. 네. 또 아주 각이 그냥 살아있게 네모처럼 각이지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네.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공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톱날 가지고 이제 톱질을 해서 은을 자르게 되고 또 망치질도 하게 되고요. 줄이라고 하는 세공 도구로 은을 갈아서 없애는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세공 공구를 사용하게 되고 많은 기법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기 연습을 하실 때 네. 최대한 반복 연습을 좀 꾸준히 많이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귀금속 가공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기 시험에 대한 출제 수준이 궁금합니다. 독학으로 공부해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질문 주셨습니다. 귀금속 가공 기능사 필기 시험은 전문 서적으로 어느 정도는 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전공을 하지 않으신 수험생이시거나 예. 아니면 내가 내용을 봤는데 기출 문제를 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가까운 교육기관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육기관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거나 좀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예. 국비 무료 지원이 혜택이 되는 그런 학원들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본인의 비용이 부담이 덜한 네. 그런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발품을 파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시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교육기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국비 지원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독학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귀금속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귀금속 가공 기능사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석 가공 기능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더 유리할까요?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네. 궁금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특히. 네네. 네. 우리가 보통 귀금속 보석이 이제 같이 붙여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귀금속과 보석의 차이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공 기능사는 똑같지만 앞에 귀금속자가 붙느냐, 보석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자격증이라고 분야군요.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자격이기 때문에 네. 귀금속 가공 기능사는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을 재료로 해서 다양한 이론 지식과 그런 세공 도구,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 뭐 목걸이라든가 반지, 브로치 같은 장신구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귀금속 가공 기능사의 직무라고 한다면 네. 보석 가공 기능사는 기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어. 보석 원석을 가지고 네. 이 보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연마를 해야 이 보석의 성질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가장 예쁜 색상이 나오게끔 또 이 보석을 연마를 해줬을 때, 커팅을 해줬을 때 중량을 얼마만큼 최대한으로 보존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면서도 보석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네. 하느냐는 보석 가공 기능사의 손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일의 기능 자체가 다르고요. 어느 쪽의 가공 기능사가 더 좋다,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 수험생 본인의 진로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내가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의 선택과 또 나의 적성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귀금속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아, 네. 많은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자격이라는 것이 귀금속 가공 기법이라든가 또 재료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거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소유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또 생각을 하실 때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간으로 이동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실 것 같고요. 또 내가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네. 귀금속을 다루는 귀금속 가공 업체는 그야말로 재료가 재산입니다. 네. 재산 가치가 높은 주 재료를 사용을 하는 데다가 네.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을 당연히 선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귀금속 가공 분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귀금속업이라는 게 귀금속 보석업이라는 게 일단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산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귀금속 보석업은 요즘 그 키워드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뭐 이용복합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귀금속 보석이야말로 이용복합 시대에 가장 적합한 창의적인 수출 전략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에요 점점 귀금속을 이용한 다양한 장신구뿐만 아니라 공예품 등 정말 계속해서 그 활용도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끈기 있게 열심히 도전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